안녕하십니까. 호남권 광주 반도체 제3편 그래가지고 그린벨트 이 시간인데, 자, 그린벨트는 제가 사실은 뭐냐면 2000년도 1999년도죠.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그 그린벨트에 대한 책을 써놨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2000년도는 김대중 정권이 제일 먼저 출범할 때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자, 우선은 제일 먼저 광주에 있는 광주공항 주변은 대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잘 알면 땅에 대한 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서창동이고, 두 번째가 이제 평동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광주에 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샘플 모델은 어디냐? 당연히 수도권이죠. 수도권이 어떻게 개발됐는가? 이 과정을 보시면 아세요. 자, 그런데 그린벨트에서 여러분이 가장 개발에 대한 1순위는 뭐냐면 땅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뭔가 이제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서창동 그린벨트에서 개발 과정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를 이해하면은 서창동에서 수도권에서와 같이 똑같이 가장 높은 수익률의 개발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다라고 그런 건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이미 26년 전, 7년 전에 그린벨트에 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책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린벨트를 완전히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이게 이제 뭐냐면은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빨갛게 있는 이 선이 바로 뭐냐면은 군공항이 들어갈 거, 그 다음에 반도체가 들어갈 지역인 바로 뭐예요? 약 260만 평의 광주 군공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마륵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선이 보이시죠? 요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선이 보이시죠? 자, 선이 보여요. 이 이제 화면에 조금 늦게 뜨는데 이 안쪽이 바로 뭐냐면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 이게 이제 좀 늦게 뜨죠. 나머지 지역이 하늘색으로 나와 있죠. 이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광주뿐만 아니고 전국에 이제 현재 남아있는 7개 권역에 대한 그린벨트를 볼 때 이와 같이 하늘색이 나오면은 이건 그린벨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어떻게 되냐? 노란색은 뭐예요? 주거지역이죠. 빨간색은 뭐예요? 상업지역이죠. 보라색은 뭐예요? 공업지역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건 뭐냐면 수립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린벨트는 이와 같이 바로 뭐냐? 하늘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자, 봐보세요. 당연히 이쪽 지역을 개발하려면 서창동이든 평동이든 이쪽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린벨트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의 그린벨트는, 자, 이게 이제 복잡할 것 같지만 조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지금으로서 27년 전에는 어떤 내용이냐?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에요.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은 뭐냐면은 국토이용관리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개 법령이 그동안에 쭉 대한민국의 이제 국토 제도를 이어해 왔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어떤 똑똑한 분이 가장 강력하고 악독한 법인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헌재에서 오케이, 맞다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98년도에 12월 24일 날 바로 뭐냐면은 위헌 판결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 아까 잠깐 얘기했던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던 2000년도에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의 국토이용관리법을 법을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요즘까지 시행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보셔야 돼요. 그럼 그린벨트는 어디에 있었냐? 도시계획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헌 판결을 받으니까 꺼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국토계획법을 새로 만들 때 개특법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래가지고 개특법을 이때 따로 만들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모두 다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이걸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이거보다 강력한 규제, 그 지금 얘기하는 무슨 뭐 공원이고 뭐고 이거 더 악질의 법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린벨트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발하지 말라 그러는 거에 가서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법이 많은 데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나와 있는 그러니까는 그 개발에 대한 그 난개발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제 법률 용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너무 무식한 용어가 나올까봐 그래서 이제 주춤거렸는데, 가장 불법이 난무하는 게 그린벨트예요. 그러면 그린벨트에 가서 개발한다라고 그러는 데면 지금 얘기한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별표 얘기를 합니다. 야, 요거는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이마에다가 별 하나 달았다, 정가 1범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만약에 별을 5개 달았다, 그러면 별이 5개요 5개요 그러는데 이게 정가 5범이에요. 만약에 오해하시지 마세요. 만약에 그린벨트에 가서 정가 1범, 정가가 없다, 평범한 삶이에요. 정가 1범 잘 살아요. 정가 5범, 이게 그린벨트에서요. 그린벨트에서 정가 5범이다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린벨트에 들어가서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이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땅의 불법이 아니야, 사람의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제도를 이해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요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기한 대한민국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97%가 일반 국토예요. 그러면 약 3%가 어떻게 되느냐? 그린벨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97%인 일반 법령에 적용하는 게 국토계획법, 3%의 그린벨트에 적용하는 것이 아까 잠깐 나왔던 개특법인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고 97%고 싸우면 누가 있냐? 3%가 백전백승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3%인 그린벨트에 대한 법령은 농지법을 만나든 산지관리법을 만나든 국토이용관리법을 만나든 그 다음에 아무런 법령을 다 만나더라도 모두 다 이기는 게 바로 그린벨트에 대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그렇게 해서 무서웠던 제도예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나라는 28개 지목이 있어요. 근데 그린벨트에서 제일 먼저 이마에다 별을 안 달고라도 개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지목이 대지인데든가 아니면 잡종지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나 임야를 제외한 것, 이건 일반 경매 사건이에요. 일반 경매 사건은 웬만큼 토지하고 다른 지역 토지하고 비등하게 낙찰이 돼요. 그런데 특정 토지, 농지가 아닌 거, 임야가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잡종지라든가 목장용지라든가 이 같은 잡종지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 신권 가격을 넘어가는 내용으로 비율로 지금 얘기한 122%, 140%, 111%, 물론 여기 70%도 있지만 무조건 100%를 넘어가서 낙찰이 된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시로 이제 다음번 시간에 나오게 되는데, 광주의 광산구에 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경매 내용을 올려놔 드렸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론뿐이 아니고 실무에서는 어떤 내용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린벨트는 우선 제일 먼저 잘 이해하세요. 그린벨트는 아까 얘기하는 국토의 3%를 차지하는 이 그린벨트는 개특법을 적용하는데 제일 깡패 같은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린벨트는 절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뭐 관리지역, 농림지역 들어보셨죠? 지역이 없어요. 다시, 그린벨트는 절대 지역이 없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그 일반 강의나 이런데 어떤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젊으신 유튜버나 또 이걸 이제 블로거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못 알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들춰봐보면 나오면은 뭐라고 나오냐?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나와요. 이거 자연 녹지 지역은 임시로 그냥 갖다 얹혀 놓은 거지, 자연 녹지 지역의 행위를 단 하나도 못하는 게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절대 용도 지역이 없어요. 아셨어요? 그걸 잘 아세요. 그린벨트는 지금 얘기한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로 되어 있지만 절대 지금 얘기하는 자연 녹지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자, 이 땅이 그린벨트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춘향이 동네에 있는 그린벨트냐, 몽룡이 동네에 있는 그린벨트냐, 변사또 동네에 있는 그린벨트냐, 이 세 가지만 알면 끝이에요. 다시, 그린벨트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춘향이 동네 그린벨트야, 얘는 몽룡이 동네 그린벨트야, 얘는 변사또 동네 그린벨트야. 그것만 알면 100점 맞으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린벨트에 대한 과정을 보세요. 약 76년 정도, 5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린벨트 최초 탄생이 1971년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000년도에 위헌 판결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30년이 지나간 게 과거의 그린벨트예요. 그 다음에 현재 그린벨트는 2000년서부터 2026년까지, 그러니까 약 25년 동안의 그린벨트가 현재의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춘성군이라고 모르실 거예요. 아마 강원도에 사시는 분 잘 아시는데, 춘성군하고 춘천시하고 합쳐서 춘천시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 그룹에서 제가 한 30년 전에 그룹 부동산을 전담을 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골프장을 춘성군에다가 놀려라고 그랬는데, 이때 엄청나게 내가 무서운 걸 알았어요. 어떻게 되냐? 개발 제한 구역이 어디 있었다고 했어요? 도시계획법이 있다고 했죠. 그럼 도시계획법에 어떻게 되냐? 그린벨트에다 버스 정류장 공익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 정차장, 그러니까 주차장이죠. 이거를 하나 만들더라도 법령에 기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설치한다라고 그러더라도 법령에 기재가 돼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개발 제한 구역에다가 법령이 개정된 것이 저걸로 들어간 것이 얼마 되냐? 약 140개 정도 되는 거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절대 개발 제한 구역을 그린벨트를 못 건드린 게 30년이에요. 근데 무슨 사건이 생겼다고 했어요? 위헌 판결이 나왔다라고 그랬죠. 과도한 규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개특법을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드는데 절대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하지 마라 해서 공익적 개발은 하겠다 이거예요.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탄생된 게 여러분들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보금자리 주택이에요. 그게 그린벨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또 제도상으로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게 많아가지고 최근에 공공주택 특별법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과거에는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그러죠. 이러면서 행위를 24개만 하라 해서 132개까지 늘어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종류를 제가 다 웬만해가지고 얹혀서 드릴 텐데, 여기는 100여 개, 저것도 행위도 있다, 몇 개도 행위도 있다, 그러는데, 최고 봤을 때 132개 행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거주민 행위다, 이게. 이게 행위 제한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32개 안 들어가네? 그럼 나는 불법을 해야지. 그럼 불법을 하니까 비율이 하나는 난 2개. 그럼 비율이 2개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난 5개 했어. 그럼 이마에 비율이 5개가 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역전되고 대박이 터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대박 터지거나 불법 행위라고 이거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분석 모임 안내를 해드리는데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반도체가 낀 도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안성하고 오산이죠. 잘하시는 중간에 끼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역 분석 모임을 하는데 다음과 네이버에 들어가서 카페에서 토지대학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2만 원이면 여러분들 이번에 김포의 용도 변경 자료까지 나가는데 용도 변경 자료는 뭐가 있냐? 아까 얘기한 그 자연 녹지가 주거 지역으로 바뀐다든가 농림 지역이 계획 관리로 바뀐다든가 이러한 자료까지 증정해 드리니까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땅의 해제를 보자 이거요. 자, 어떻게 되느냐? 토지의 해제가 있고 아까 얘기한 몸뚱이 해제. 근데 첫째 토지 해제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절대 제가 여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역이 주거 지역을 바뀐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제 나이가 이제 그 70 중반이니까는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가 해제됐다라고 그러는 건 땅의 해제예요. 다만 이거는 뭐냐? 반드시 공익적 사용을 전제로 해서 해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가 아니면 국책 사업을 해서 뭐 도로를 놓는다든가 철도를 놓는다든가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몸뚱이 해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옛날엔 24개뿐이 없었어요. 과거에 아까 얘기한 대로 30년 동안은 24개뿐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행위가 완화돼가지고 지금은 100여 개 정도의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원래 개특법의 용어로는 뭐냐? 지정전 거주자예요. 지정전 거주자인데 요거를 3글자로 줄인 게 원주민 제도가 하는 거예요. 원주민은 요런 용어를 해라. 근데 원주민이 이제 다 갔네. 거의 이제 남은 사람은 몇 명 안 되네. 이러다 보니까 준 원주민 제도가 나온 거예요. 뭐냐? 그린벨트에 가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준 원주민 제도의 자격을 주겠다. 그건 이제 또 다음번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라고 하는 건 땅의 해제가 있는 거 아니면 몸뚱이 해제가 있다라고 그랬죠. 요것도 요번 시간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요. 다음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시 그린벨트의 해제는 땅의 해제가 있고 사람의 해제, 몸뚱이 해제가 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요거는 이제 이따 이제 설명을 맞아 드릴게요. 자, 그래서 30년 과거의 그린벨트 26년 전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용도는 어떻게 되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지역에만 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린벨트 도시에 있지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 잠깐 써있는 녹지지역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전혀 없어요. 임시 방편으로 갔다가 얹힐 데가 없으니까 자연 녹지 지역에다 얹혀놨는데 녹지 지역도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가 있죠. 무조건 그린벨트는 자연 녹지입니다. 마을도 자연 녹지, 공장이 있어도 자연 녹지, 도로가 있어도 자연 녹지, 모두가 다 자연 녹지예요. 알겠어요? 편리상 자연 녹지에 있지만은 행위는 절대 못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게 이제 땅을 풀어줬다. 그래서 대규모 마을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가 또 해줘야 거예요. 공익적 사업을 해서 보금자리가 공공주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는 사람의 행동을 완화가 되는 이것이 최상의 재테크라고 그랬죠. 이 재테크를 불법으로 하면 별이 하나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내용은 또 다음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린벨트가 뭔지만 여러분이 자세하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다시 또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게. 그린벨트 여기 호남권 반도체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마륵동 탄약고예요. 여기 마륵동. 그럼 마륵동 탄약고는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인근 지역이 그린벨트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서창동. 또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평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AI나 아니면 그 AI 챗에다가 물어보더라도 뭐라고 나오냐? 아, 이쪽에서 투자는요 서창동이에요, 평동이에요. 그래서 서창동, 평동은 그린벨트인데 그 그린벨트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안에 노란 것들이 보이죠? 노란 게 보이는데, 자, 그린벨트 해제는 과거에 대규모 마을을 우선 해제해 줬어요. 대규모 마을, 제가 기억하기엔 대규모 마을이 약 한 70개인가 60개인가 전국에서 그것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마을의 조건이 뭐냐? 300호 또는 1000명 이상 거주자예요. 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자, 저기 제 고향 파주로 가다가 보이는 삼성리 있죠? 이제 고양시에 이게 대규모 마을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제된 거예요. 아셨어요? 또 아니면 여러분 화전이라고 아시죠? 그 항공대학이 있는 이 화전도 대규모 마을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해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50호 이상으로 최초에 갔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린벨트에 대한 책을 썼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잘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대규모 마을로 들어가다가 이때 이제 뭐냐면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 요건이 20호라고 그런 거고 상맥이 걸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행위가 많아졌어요. 이게 아마 일반인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실 텐데, 요건 다음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자연 녹지고, 자연 취락이고 집단 취락이 뭐다, 뭐 몇 명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제 다음번 시간에 할 테니까 오늘은 개괄적인 개념만 잘 정의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는 요같이 점점이 지금 개발돼 있는, 개발이 아니고 그린벨트가 아닌 것도 있네. 요거를 이해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린벨트에는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용도 지역이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을만 있다라고 했어요. 마을은 뭐예요? 춘향이 동네, 변사또 동네, 몽룡이 동네, 딱 세 개만 있다. 그래서 이 땅은 춘향이 동네에 있어, 이 땅은 변사또 동네에 있어, 이 땅은 몽룡이 동네에 있어.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땅의 해제는 공익적으로 내놔야 돼. 국가이다. 그래서 통장 준비해서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린벨트의 최고의 재테크는 뭐냐? 해제예요. 행위가 해제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지금 찾고 있는데 요즘은 아주 굉장히 없어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혹시 그린벨트,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 내에서 음식점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셨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의 음식점에 뭐 면적 저거까지는 없는데 한 500평 정도 된다 이게. 한 300평이든 500평이든 좋아요. 거기에서 집이라고 하면 크게 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 돼 있는 음식점에다가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한 차량이 20대 30대 들어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냥 보편적인 이러한 그린벨트의 음식점이 만약에 경매 나왔다 그러면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제가 강의하다 물어봅니다. 10억? 택도 없는 얘기 마세요. 20억? 택도 없는 얘기 마세요. 30억? 택도 없는 얘기 마세요. 보통 50억이에요. 제가 이 경매된 자료를 갖다 올려놔 드릴게요. 그러면 광주에서도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한 행위 제한이에요. 이거는 땅의 해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나도 광주에서 30억 부자가 되겠어, 나도 50억 부자가 되겠어. 그러면 토지에 대한 해제가 아니고 사람 행위에 대한 해제를 연구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춘향이 동네와 멍롱이 동네와 변사또 동네는 뭐냐? 자, 이렇게 알고 해요. 제일 먼저 춘향이, 네 땅은 춘향이 동네에 있어. 너 평생 농사죠. 그거예요. 변사또 동네에 네 땅이 있어. 그럼 넌 농사자 싫으면은 음식점 장사나 뭐로 해. 그 다음에 몽룡이 동네에 있는데요. 그럼 넌 도시물 먹었으니 너는 그린벨트에서 나가. 그래서 도시 사람처럼 살거라. 아까 왜 제가 그 도면에서 그린벨트에 노란 거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나는 몽룡이 동네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노란 색깔이 되는 거야. 나는 그린벨트, 나는 완전히 층에, 그건 완전히 그린벨트.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부를 요약해드리면 그린벨트는 첫째, 다른 법령보다 제일 무서운 최상위 법령이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이 전혀 단 한 평도 없다. 그 다음에 춘향이 동네, 몽룡이 동네, 변사도 동네만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는 공익적 목적 이외에는 불가하다. 예를 들어서 예외 조항 나오는 거 가지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그린벨트 땅의 해제와 거주민 몸뚱이 해제라고 그러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에서 가장 큰 초대박은 결국은 몸뚱이 해제지 땅의 해제가 아니다라고 그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이걸 이제 자료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셔가지고 이 그린벨트에 대한 호남권 반도체 분석이 150조. 이게 이제 PPT 한쪽이죠. 이게 이제 PPT 한쪽이 되는데 이 한쪽이 150쪽이에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강의가 요번이 세 번째인지 앞으로 두 번째까지 오는데 5편까지 이 내용을 강의에 대한 내용을 갖다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그 시한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얘기한 자료도 발송해드리겠어요. 이게 다 해봐야 2만 원뿐이 안 됩니다. 발송료 제하고 나고 복사비 제하고 나면은 실비로 하는 거니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집사람 요게 그 평생 계좌번호, 기업은행 평생 계좌번호인데 여기다가 2만 원 송금하시고 반드시 주소를 받을 주소와 함께 메일을 갖다 보내주세요. 저는 인생 뭐 이제 조만간에 이제 80대면 이제 그만 나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는 다 공개해드리고 다 여러분한테 보내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